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이 8급 이제 한자 능력 시험 자격 위주로 지금 나가는 영상이죠. 8급 과정은 끝났고 7급이 8자가 나갔어요.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 영상이 여기 내천자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1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는 제가 쓰는 모양을 잘 보고 쓰시라고 이렇게 좀 크게 붓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고 한일자 긋고 가운데다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와요. 중심이. 모양까지 다 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요건 1천천 숫자 10, 100, 1000 할 때 천자예요. 요것도 그 기초 일본어에서 나오는 글자죠. 센 뭐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액하고 내려갖고 점 찍습니다. 이건 아래 하 시타라고도 하고 뭐 쿠다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있잖아요. 영상은 좀 이렇게 또 크게 해서 보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안내자예요. 안과 박 할 때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 찍고 그 다음에 한일자 긋고 요거 삐침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삐침하고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파임하고 여러분들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 써 보시는 것도 좋죠. 모양도 좀 보시면서 보통 제일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미련한 게 1급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급도 모르는데 1급을 봅니다. 못하죠. 지쳐서.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급수별로 된 책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교재는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점 찍고 비슷한 모양이죠. 이건 좀 길어요. 이렇게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서가 요거부터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 이건 모방자죠. 모가 졌다 그러면 각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방향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일이 똑같이 씁니다. 네. 보통 이자는 남편부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지압이라고 하는 남편을 지압이라고 불렀죠. 지압이 부자예요. 곧 남편부로 요즘 나오는 책은 또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상 하나당 8자 정도면은 한 번 보시고서 소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일자 긋고 자 그다음에 삐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 걷는 거 하시면 돼요. 요 끝보다 조금 내려가겠으면 더 예뻐요. 그 다음에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점 찍으면 돼요. 이건 아니 불 보통 이제 그 쉬운 자들은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막상 책을 딱 덮어놓고 써봐라 그러면 못 쓰는 경우가 자주 있죠. 자,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자는 가운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점 찍은 다음에
그 삐침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싹 길게 여러 좀 끝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보세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본 사회도 이 모필을 가지고 그 이런 글씨를, 그러니까 글씨를 가지고 예술하는 나라기 때문에 한중일이 공통적이죠. 굉장히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 견학이라도 하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좀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 영상의 목적은, 취지는 한자를 습득을 해서 우리가 한자 능력 시험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실 때 한자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좀 방지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한자를 가지고 막 단어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포기도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중에 그 이제 고급으로 가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자 어휘 부분 나오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좀 힘들죠.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하고, 그리고 뭐 아무리 그 컴퓨터로 발달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또 이렇게 직접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손글씨로 쓰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좀 깨끗하게 잘 쓰면 그만큼 돋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필수는 알아볼게요. 자,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삐침 같이 탁 타세요. 1번 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획 2번, 3번 획. 그래서 3획짜리 글씨가 됐어요. 자, 천이라고 읽고 일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음도 우리랑 비슷하죠. 천, 센 비슷하죠. 네. 자, 가로획을 1번 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획 2번 하고 점을 마지막 세 번째 획으로 찍으면 됩니다. 아래 하자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라고 읽어요. 그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음도 쿤도 할 때 똑같습니다. 근데 이리 못 읽어도 내가 이거를 그 일본어로 소리를 못 내더라도 한자만 알고 있어도 독해는 되는 거예요. 자, 1번 여기 항상 꺾이는 거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점으로 찍어도 돼요. 4획짜리입니다. 이제 3획에서 4획으로 넘어왔죠. 자, 점 1번, 2번, 3번, 4번. 4획짜리예요. 여기서 항상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는 삐침 먼저, 파임 나중. 중심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1번 획, 2번 획. 자, 앞에 거랑 같죠. 여기서는 삐침부터 할 경우도 있지만, 물론 글씨를 쓸 때는 이거부터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얘가 3번 획, 삐침이 4번 획으로 4획짜리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자, 1획, 2획, 3획, 4획. 자, 수는 순서 나왔죠? 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짝 옮깁니다. 자, 1번 획, 그 다음에 삐침이 2번 획이에요. 그 다음에 3번, 4번. 4획짜리죠.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인 글자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운데부터, 여기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물론 초급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그 다음에 네 번째 획. 그래서 4획짜리 글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뭐 육서라는 거 이런 게 나와요. 뭐 상형, 지사, 회의, 뭐 형성자, 뭐 이렇게 저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육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뭐 다 이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보통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다 뭐 지금은
알면 좋지만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필요는 없고 일단 한자 한자 하는데 위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필순이 어떻게 쓰고 그리고 뜻이 뭐고 의미 뭐다. 이거 세 가지는 꼭 하나로 통째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중국어 할 때도 똑같습니다. 뜻은. 예.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천천, 아래하, 안내, 그럴문, 모방, 지하비부, 안이불. 여기선 작을 쏘가 아니라 적을 쏘예요. 적다. 그러면 스크나이가 되죠. 작다, 치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간단한 거지만은. 자,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이제 명사형 단어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일이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세금자 배웠죠? 일천천에다가 세금자 붙이면 천금이 돼요. 천금. 많은 돈이에요. 보통 이런 명사형 한자에서, 한문 한자에서는 3, 100, 1000만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중일이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천금, 일확천금 그러죠. 네. 꼭 천이라는 숫자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해년자 쓰면은 천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자도 배웠죠. 8급 마지막쯤 나옵니다. 영상 보시면은 하교. 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교죠.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산. 산에서 내려오는 거. 여기다 매산자 쓰시면 돼요. 자, 안내. 그렇죠. 이건 내외. 바깥외자. 안과 박이라는 뜻이고요. 또 나라 국자에다가 안내자 쓰면 국외, 나라 밖. 국내 그러면 나라 안. 국외 그러면 나라 밖.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교육부. 예, 학문으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문교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 부처를 만든 적도 있죠. 그다음에 인문할 때 인류의 문화. 그래서 인문학 그러죠.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모방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쓰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각이 졌다는 뜻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가타라는 말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지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는 공부, 장인공, 지압이 붙자. 공부, 그 다음에 인부, 또 사람인, 지압이 붙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그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앞에서 8급 정도 소화하시면은 거기서 그 안에서만 만들어 놓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는 설명만 들으셔도 이게 글자의 그 비디오가 딱 영상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아니 불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음이 두 가지로 오죠. 이제 거의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문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보통 그 3급 이상 2급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문제도 나오기는 해요. 예. 자, 이제 설명을 그러면 드릴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니 불자는 자, 불인 이러면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고 또 부중 들어맞지 않는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적중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니 불자가 뒤에 오는 첫 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올 때는 불자가 부로 바뀌어요. 부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을 써 그랬죠. 이건 양이 많다 적다의
이 구별하셔야 돼요.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오, 기, 치 사이가 아니고 이건 스크나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적다. 그래서 이제 소녀, 이제 연소 이럴 때도 쓰고요. 또 소녀 그러면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소년 나이가 어린 사내 아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단어를 만드는 연습도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그 단어로 외우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일본어 명사형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못 읽어. 쇼조라고 못 읽어. 그래도 소녀라고 알 수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글씨 쓰는 법, 그리고 읽는 법, 그리고 활용, 또 일본어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 또 있죠. 거기 보면 문법도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야 이건 뭐 저 영상 보니까 뭐 붓으로 막 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한번 그냥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독특하잖아요. 재주가 없어 못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도 8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이 8급 이제 한자 능력 시험 자격 위주로 지금 나가는 영상이죠. 8급 과정은 끝났고 7급이 8자가 나갔어요.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 영상이 여기 4천자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1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는 제가 쓰는 모양을 잘 보고 쓰시라고 이렇게 좀 크게 붓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고 한자 가운데다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와요. 중심이. 모양까지 다 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요건 1천천 숫자 1, 10, 100, 1000 할 때 천자예요. 요것도 그 기초 일본어에서 나오는 글자죠. 센 뭐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액하고 내려갖고 점 찍습니다. 이건 아래 하 시타라고도 하고 뭐 쿠다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있잖아요. 영상은 좀 이렇게 또 크게 해서 보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안내자예요. 안과 박 할 때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 찍고 그 다음에 한일자 긋고 요거 삐침이라 그런다 그랬죠. 삐침하고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파임하고 여러분들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 써 보시는 것도 좋죠. 모양도 좀 보시면서 보통 제일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미련한 게 1급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급도 모르는데 1급을 봅니다. 못하죠. 지쳐서.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하나하나 급수별로 된 책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교재는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점 찍고 비슷한 모양이죠. 이건 좀 길어요. 이렇게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서가 요거부터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 이건 모방자죠. 모가 졌다 그러면 각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방향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일이 똑같이 씁니다. 예. 보통 이자는 남편부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지압이라고 하는, 남편을 지압이라고 불렀죠. 지압이 부자예요. 곧 남편부로 요즘 나오는 책은 또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상 하나당 8자 정도면은 한 번 보시고서 소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일자 걷고, 자, 삐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 걷는 거 하시면 돼요. 요 끝보다 조금 내려 걷겠으면 더 예뻐요. 그 다음에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점 찍으면 돼요. 이건 아니 불. 보통 이제 그 쉬운 자들은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막상 책을 딱 덮어놓고 써봐라 그러면 못 쓰는 경우가 자주 있죠. 자,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자는 가운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점 찍은 다음에 삐침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싹 길게 여러 좀 끝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보세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본 사회도 이 모필을 가지고 그 이런 글씨를, 그러니까 글씨를 가지고 예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중일이 공통적이죠. 굉장히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 견학이라도 하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좀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 영상의 목적은, 취지는 한자를 습득을 해서 우리가 한자 능력 시험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실 때 한자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좀 방지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한자를 가지고 막 단어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포기도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중에 그 이제 고급으로 가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자 어휘 부분 나오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좀 힘들죠.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하고, 그리고 뭐 아무리 그 컴퓨터로 발달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또 이렇게 직접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손글씨로 쓰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좀 깨끗하게 잘 쓰면 그만큼 돋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필수는 알아볼게요. 자,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삐침 같이 탁 타세요. 1번 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획 2번, 3번 획. 그래서 3획짜리 글씨가 됐어요. 자, 천이라고 읽고 일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음도 우리랑 비슷하죠. 천, 센 비슷하죠. 네. 자, 가로획을 1번 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획 2번 하고 점을 마지막 세 번째 획으로 찍으면 됩니다. 아래 하자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라고 읽어요. 그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음도 쿤도 할 때 똑같습니다. 근데 이리 못 읽어도 내가 이거를 그 일본어로 소리를 못 내더라도 한자만 알고 있어도 독해는 되는 거예요. 자, 1번 여기 항상 꺾이는 거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점으로 찍어도 돼요. 4획짜리입니다. 이제 3획에서 4획으로 넘어왔죠. 자, 점 1번, 2번, 3번, 4번. 4획짜리예요. 여기서 항상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는 삐침 먼저, 파임 나중. 중심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1번 획, 2번 획. 자, 앞에 거랑 같죠? 여기서는 삐침부터 할 경우도 있지만, 물론 글씨를 쓸 때는 이거부터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얘가 3번 획, 삐침이 4번 획으로 4획짜리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자, 1획, 2획, 3획, 4획. 자, 수는 순서 나왔죠? 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짝 옮깁니다. 자, 1번 획, 그 다음에 삐침이 2번 획이에요. 그 다음에 3번, 4번. 4획짜리죠. 자, 이렇게 좌우 대칭 글자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운데부터. 여기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물론 초급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그 다음에 네 번째 획. 그래서 4획짜리 글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뭐 육서라는 거 이런 게 나와요. 뭐 상형, 지사, 회의, 뭐 형성자, 뭐 이렇게 저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육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뭐 다 이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보통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다 뭐 지금은 알면 좋지만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한자 한자 하는데 위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필순이 어떻게 쓰고, 그리고 뜻이 뭐고 의미 뭐다, 이거 세 가지는 꼭 하나로 통째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중국어 할 때도 똑같습니다, 뜻은. 예.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천천, 아래하, 안내, 그럴문, 모방, 지하비부, 안이불. 여기선 작을 소가 아니라 적을 소예요. 적다. 그러면 스크나이가 되죠. 작다, 치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간단한 거지만은. 자,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이제 명사형 단어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일이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세금자 배웠죠? 일천천에다가 세금자 붙이면 천금이 돼요. 천금. 많은 돈이에요. 보통 이런 명사형 한자에서, 한문 한자에서는 3, 100, 1000, 만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중일이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천금, 일확천금 그러죠. 네. 꼭 천이라는 숫자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해년자 쓰면은 천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자도 배웠죠. 8급 마지막쯤 나옵니다. 영상 보시면은. 하교. 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교죠.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산. 산에서 내려오는 거. 여기다 매산자 쓰시면 돼요. 자, 안내. 그렇죠. 이건 내외. 바깥외자. 안과 밖이라는 뜻이고요. 또 나라국자에다가 안내자 쓰면 국외, 나라 밖. 국내 그러면 나라 안. 국외 그러면 나라 밖.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나라는 음, 옛날에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교육부. 예, 학문으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문교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 부처를 만든 적도 있죠. 그다음에 인문할 때 인류의 문화. 그래서 인문학 그러죠.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걸 어,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모방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쓰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각이 졌다는 뜻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가타라는 말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지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통 여기서는 공부, 장인공,
지압이 붙자. 공부, 그다음에 인부, 또 사람인 지압이 붙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그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앞에서 8급 정도 소화하시면은 거기서 그 안에서만 만들어 놓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는 설명만 들으셔도 이 글자의 그 비디오가 딱 영상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아니 불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음이 두 가지로 오죠. 이제 거기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문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보통 그 3급 이상 2급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문제도 나오기는 해요. 예. 자, 이제 설명을 그러면 드릴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니 불자는 자, 불인 이러면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고 또 부중 들어맞지 않는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적중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니 불자가 뒤에 오는 첫 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올 때는 불자가 부로 바뀌어요. 부당, 부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적을 써 그랬죠. 이건 양이 많다 적다에 이 구별하셔야 돼요.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오, 기, 치 사이가 아니고 이건 스크나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적다. 그래서 이제 소녀, 이제 연소 이럴 때도 쓰고요. 또 소녀 그러면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소년 나이가 어린 사내 아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단어를 만드는 연습도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그 단어로 외우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일본어 명사형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못 읽어. 쇼조라고 못 읽어. 그래도 소녀라고 알 수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몇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글씨 쓰는 법, 그리고 읽는 법, 그리고 활용, 또 일본어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 또 있죠. 거기 보면 문법도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야 이건 뭐 저 영상 보니까 뭐 붓으로 막 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한번 그냥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독특하잖아요. 재주가 없어 못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도 8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